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잠시만요.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플랫폼이 이게 이쪽 부분이 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할게요. 오늘은 이제 플랫폼을 배워볼 건데, 플랫폼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건데, 트론이 있고 아이콘이 있고 비체인이 있고 에이다가 있고 EOS가 있고 에오스라고도 하고 이오스라고 하고 퀀텀, 큐텀, 네오, 이게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 예를 들면 이거죠. 윈도우즈가 있고 윈도우즈가 있어요. 그 다음 리눅스가 있고, 우리가 이걸 쓰잖아요. 크게 리눅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iOS,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OS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걸 OS를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죠. OS를 플랫폼으로 생각하자. 자, 윈도우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메모장도 있고 엑셀도 있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 읽는 애들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리눅스도 뭐 메모패드가 있고 엑셀이 있고 뭐 DOC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것들 프로그램들이 있고, iOS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우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에서 애플리케이션 메모패드도 애플리케이션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한번 보시면 뭐 전체 프로그램을 딱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엑스박스, 뭐 계산기, 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플랫폼 있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들이잖아요. 다 애플리케이션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디앱이라고 부르죠. 디앱, 디센트, 중앙화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앱이라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나 iOS처럼 우리도 이제 블록체인에도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이오스가 있고, 또 뭐가 있지? 이오스가 있고, 퀀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윈도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블록체인 쪽에서는 디앱이라고 부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트론이 있고 아이콘이 있고 비체인이 있고 에이다가 있고 이오스가 있고 퀀텀이 있고 네오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각각 안에 무수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죠. 트론이 윈도우고, 아이콘이 뭐 리눅스고, 비체인이 iOS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플랫폼 안에는, 플랫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계라고 하죠.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죠. 무슨 생태계? 디앱들이 설치될 수 있는 생태계, 디앱들이 실행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우선 오늘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럼 플랫폼이 많은데 어떤 플랫폼을 내가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의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코인을 투자하실 때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자, 트론부터 보죠. 트론은 분산형 콘텐츠 거래 및 공유예요. 거래, 공유. 콘텐츠를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거죠. 콘텐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한류 콘텐츠라고 부르잖아요. 노래, 드라마. 한류 콘텐츠 하면 이제 그런 콘텐츠가 생각될 수 있고, 이런 콘텐츠가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연극도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관광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콘텐츠를 거래하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표를 사잖아요. 그것도 이제 콘텐츠를 거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 정보들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거에 특화된 플랫폼이죠. 트론의 특색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트론 아이콘, 이건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거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거. 그럼 커뮤니티가 뭐냐? 아이콘에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은행, 증권, 보험, 대학, 헬스케어, 그리고 모든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는 거죠.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는 거죠. 은행,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돈을 이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은행에서는 자기 자체 DB에서 하잖아요. 은행의 뱅크에서는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기 은행 안에 내부에 인터널 영역에다 저장을 하죠.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아이콘이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저장시킨다는 거죠. 오라클이나 그러니까 은행 안에 있던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은밀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죠. 아이콘 블록체인 위에.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오스, 퀀텀, 네오, 이더리움은 요즘에는 너무 커서 이더리움까지 넣는 거죠. 이더리움인데 이거 보면 이오스 뭐 퀀텀, 비체인, 뭐 트론, 아이콘, 싸그리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것들이잖아요. 이더리움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빼놓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버릴까? 그러면 이더리움을 이렇게 두고 포함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안에. 물론 지금은 메인넷으로 다 분류를 했지만 여기다 말고 이오스, 퀀텀 이까지는 이더리움 안에서 파생된 생태계들이에요. 자, 틀렸는지 다시 한 번만 검증할게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이더리움 이거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이더리움 이죠. 트론 맞죠? 아이콘 맞죠? 이더리움 ERC20 토큰, 그 다음에 이오스, 에오스, 비체인, 퀀텀 맞죠? 맞습니다. 에이다는 아니고 카르돈 에이다는 따로, 이건 빼야 되겠다. 에이다는 따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거죠. 자, 이더리움 안에 트론, 아이콘, 비체인, 이오스, 퀀텀이 분할한 거죠. 자, 이 관계를 한번 보죠.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말이 좀 빠른데 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오디오 시스템이나 비디오 시스템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다는 말은 제 말이 퍼지거나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놀라지 마시고, 듣기 거부하신 거 알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요 정도 수준의 시스템밖에 안 돼요.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돈 벌면 멋진 시스템 한번 구비하고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동영상 촬영이 중지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죽었는지 한번 해봐야 돼요. 이더리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서 디앱들을 만들었죠. 그 디앱, 자, 이더리움이 있었고 이더리움 안에 디앱들을 만들었어요. 디앱들을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냥 어플리케이션 중에 뭐 아까 말했듯이 이 세 개가 있었죠. 트론, 아이콘, 비체인, 이오스, 퀀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씨, 다 카피되네. 트론, 비체인,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디앱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디앱 특징이 뭐예요? 이더리움 안에 블록체인을 같이 쓴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려지면 이 디앱들은 다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맞죠? 만약 이더리움의 이제 네트워크가 만약
해커의 공격으로 멈췄다. 그럼 다 얘들도 실행 못하는 거죠.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상태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속도가 느려지면 얘들도 속도가 느려지고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의 속도가 다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DF들로 있다가 얘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메인넷으로 분기한 거예요. 자, 메인넷. 자, 메인넷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이더리움이 자기만의 세상이 있었는데 하드포크처럼 얘들은 이더리움의 그 체인을 크론을 시켜서 그 독립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독립된.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서 나온 거죠. 분가한 거죠. 자, 그래서 메인넷으로 이제 얘들이 분가를 한 거죠. DF로 있다가 그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아직도 많은 DF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엄청난 DF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얘들이 지금 이더리움이 너무 속도가 느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있긴 힘드니까 나는 결혼해서 따로 내 식구를 거느리겠다 해서 따로 이제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론, 비체인, 이오스, 퀀텀이 메인넷이라고 해서 서로 분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려진다? 그럼 얘들이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더리움이 만약 해커의 공격으로 만약 네트워크가 다운됐다. 얘들 같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기되는 거야. 그렇지만 엄마는 누구다? 나의 아빠는 누구다? 나의 조상은 누구다? 이더리움. 내가 아빠의 모습을 하고 비슷하게 생겼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빠의 모습을 닮았듯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넷으로 분기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따라서 분기를 했지만 기본 백그라운드는 나의 조상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전자 플러스 나만의 장점을 개발해서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분가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제가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자, 비체인 공급망 이력 추적. 이건 뭐냐면 과일 같은 것들 알죠? 우리가 있는 뭐 소, 돼지 이런 것들의 이력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품이 이제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가고 또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그리고 택배 아저씨한테 가고 이 모든 게 블록체인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리얼로 바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주문한 게 지금 어떤 단계에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이런 공급망 이력 추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비체인이에요. 이오스 또는 에오스. 얘는 이 세 개하고 틀려요. 이오스 퀀텀은 이 세 개하고 틀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트론은 분산형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장점을 가지고 메인넷을 만드네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아이콘은 각각의 커뮤니티를 연결할 목적으로 이더리움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체인은 공급망 이력 추적이라는 큰 뜻을 품고 이더리움에서 메인넷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오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이오스나 퀀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제품이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중점은. 자, 보시죠. 이런 거죠. 이더리움의 문제점은 모든 거래 사용자가 비용을 낸다. 가스라고 했어요. 가스. 자, 이걸 보시죠. 이더리움은 가스를 거래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마다 가스를 지불해야 돼요. 가스는 다 돈이죠. 머니. 근데 이 가스를 지불할 때 지불 주체가 누구냐. 지불 주체가 사용자냐 아니면 개발한 회사냐 개발한 회사냐. 근데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내요. 사용자가 가스비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갑을
그 DF들한테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어떤 유에서든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은 내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에서 가스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한다고 치죠. 내가 이제 카카오톡을 날려요. 자, 이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된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카카오톡 하나 날릴 때마다 가스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내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더리움에는 이걸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오스는 이 가스비를 누가 낸다는 말이야? 회사가 낸다는 거죠. 회사가. 이건 이제 이오스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내가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행시켜도 그 돈은 회사에서 나간다는 거죠. 사용자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월렛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예.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은 POW예요. 파워예요. 그리고 POS죠. 이건 지분이에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양만큼 주식하고 똑같죠.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양만큼 의결권이 있는 거고, 이건 최고라는 사람들, 해시파워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초편이니까 설명을 하는 게 맞겠죠. 기초편이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이제 해시파워라고도 부르고, 해시파워는 따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해시파워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더라, 협의? 잠시만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 카피 좀 할게요. 내후를 보면 협의 알고리즘, 이런 말이죠. 협의 알고리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죠. 유식하게 보이지. 제가 소리 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입을 갖다 댔거든요. 이러면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예. 협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해시파워 협의 알고리즘. 자, 여기서 협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은행은 누가 결정합니까? 은행 관계자들이 결정하죠. 그래서 은행을 이끌어 나가죠. 회사는 주주들이 이끌어 나가죠. 맞죠? 그러면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싫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죠. 개인한테. 중앙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개인들한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한테 주는 거죠. 파워를, 모든 결정권을.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에 너무 속도가 느려.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이더리움에 적용해도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든 퍼슨들, 맞죠? 모든 퍼슨들이 51%가 찬성을 하면 그 알고리즘은 이더리움에 적용되는 거고, 50% 미만이 찬성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때 이제
이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투표 방식을 직접 민주주의로 할 것이냐, 간접 민주주의로 할 거냐. 직접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한 표 한 표 투표하는 거죠. 맞죠? 투표.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하는 거죠. 이게 직접 민주주의고, 간접 민주주의는 1번이죠. 국회의원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결정. 그러니까 대표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선출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끼리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간접민주주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직접민주주의죠. 이더리움도 직접민주주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쓰는 게 POW. 이더리움은 POW로 썼다가 POS로 바꾼 거죠. POW는 지금 말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있으면 돼요. 해시 파워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해시 파워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을 채굴 하잖아요. 금을 채굴 할 때 가장 빨리 채굴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POS는 뭐냐면 주식이에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수만큼 투표해서 51%가 넘으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늦다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간접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빠릅니다. 맞죠? 5초 만에 결정하는 거가 빨라요? 아니면 400명 정도의 사람이 결정하는 게 빨라요? 간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돼요. 알고리즘, 협의 알고리즘을, 간접 알고리즘, 이걸. 이 말은 즉슨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어렵다는 말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POW, POS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렇듯이 EOS는 이더리움의 단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퀀텀, 큐텀, 퀀텀. 비즈니스 블록체인입니다. 비즈니스 블록체인. 자, 트론도 비즈니스입니다. 아이콘도 비즈니스죠. 비체인도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가 뭐야? 회사한테 팔아먹는 거죠. 이게 트론도 블록체인이 있고, 아이콘도 블록체인한 소스코드가 있고, 비체인도 자기만의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소스코드가. 그러면 비즈니스 플랫폼의 정의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플랫폼을 회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팔아먹을수록 자기의 블록체인의 크기는 커지겠죠. 세계를 잠식하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예요. 자기 걸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블록체인들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퍼블릭이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주체들이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자기가 어떤 특정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자기들의 그 리소스를 회사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아이콘도 마찬가지예요. 비체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EOS는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틀리죠? 특징이. 근데 퀀텀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비즈니스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단점을 고친 거예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네. 이 퀀텀은 뭐냐면 하이브리드란 말을 알아야 돼. 하이브리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용할 비트코인의 게이트웨이에서 퀀텀이 실행돼요. 구조가 같다는 거죠. 더불어 이더리움에서도 이더리움의 계약서가 퀀텀에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실행이 되고 이더리움도 실행이 돼요. 그게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퀀텀. 웃긴 놈이죠.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려면 화이트 페이퍼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분석해야 돼요. 근데 요는 뭐냐, 우리는 대충 하는 거죠. 특징도 대충 알고 얘 특성이 뭔지 대충 하는 거죠. 맞죠?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아는 거죠. 투자에 참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끝낼게요. 깊이는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그걸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모바일 최적화예요. 퀀텀은 모바일 최적화예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그쵸? 이더리움의 단점이 또 하나 돼 있죠. 퀀텀은 그걸 이제 복구한 거죠. 퀀텀은 이더리움 퀀텀.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PC에서 블록체인이 한 100기가다. 꽤 많지만 100기가다 하면 PC에서는 이걸 받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핸드폰에서는 100기가 받을 수 있어요? 100기가 용량도 없잖아요. 못 받죠? 불가능해요. 블록체인이 있어야지만 이더리움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있어야지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행이 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애초부터.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둬서 이더리움은 모바일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앱을 만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단점이. 퀀텀은 그 약점을 고친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것도 빠르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블록체인을 모바일에서 다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무료 없이 실행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고친 기술을 접목시킨 게 퀀텀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실행이 되고 PC에서도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PC나 모바일에서도 실행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마스터 컨트랙트. 어쨌든 블록체인 구동 없이 스마트 계약서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퀀텀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요점을 좀 알아주세요. 플랫폼이라 해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서 생긴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이더리움의 단점을 고친 애가 있어요. 에오스, 트론, 아이콘, 비체인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들은 디앱 같은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디앱. 이오스는 디앱이 엄청 많아요. 이오스 안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퀀텀도 이오스와 같은 플랫폼이에요.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만들어졌지만 그 이더리움의 단점을 고친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앱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뭐 나중에는 이 트론, 아이콘, 비체인에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은 없어, 얘들은. 근데 이오스나 퀀텀은 있다는 거죠. 자, 에이다를 만든 사람의 목표는 이거예요. 한 30억 명 정도가 신분증이 없어서 은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문서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다는 이런 사람들도 신분증이 없어도 재산이나 아니면 자기들 돈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것들, 땅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걸 목표로 이제 만든 게 에이다예요.
이것도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는 애들은 비즈니스가 커요. 비즈니스.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제한이나 이것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암호화폐, 무슨 어떤 암호화폐라도 이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1,000원 가지고 달러로 교환할 수 있듯이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빗썸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코인온 이런 데 가서 내 거를 이제 콘텀을 뭐 이오스로 바꾼다든가 비체인을 아이콘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래소가 없더라도 P2P처럼 바꿀 수 있는 개념을 넣는 거죠. A다가 이 첫 번째 목표는 이게 제약끼리, 그러니까 제약, 이게 있잖아, 제약, 자산, 이것들을 이제 신분증 없어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신분증이 없으면 거래소도 등록 못해요. 이 거래소 등록 못한다는 말은 자기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뭐 제3자 거래해서 만나서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소 이용 못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힘들어요. 에이다를 뭐 비트코인을 바꾼다든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꾼다든가 이게 불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 불쌍한 30억 명한테 거래소 없이도 돈을 교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에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 체인 아토믹 스왑이라는 리코드 사이드 체인, 이것들에 대한 기술을 지금 접목시키고 있는 거죠. 거래소 없이 모든 비트코인 제아들을 교환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아토믹 스왑이라고 불러요. 아토믹 스왑.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신분증 없이도 은행하고 정부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은행, 정부와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신분증 없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비트코인에서 은행에 저금하고 싶어. 그럼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아니면 뭐 거래소, 우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내 비트코인 가져가서 바꿔주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다, 이런 문제점도 다 해결해서 신분증이 없어도 자유롭게 아무 불편함 없이 하겠다는 게 목표로 만들어진 게 에이다예요. 목적이 좋잖아요. 아름다운 목적이죠. 이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파블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오 스마트 이코노미, 얘도 중국판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냥 얘도 이제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스마트 계약도 있고 디지털 자산, 디지털 증명 뭐 이런 것도 있죠. 네오가 이더리움하고 틀린 점은 이게 속도. 자, 속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죠. 자,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속도, 스피드, 트랜잭션. 우리가 은행을 거래해요. 은행을 거래할 때 나만 거래합니까? 몇천만 명이 동시에 거래하죠. 그래도 은행에서는 내가 뭐 이체를 하면 그게 뭐 이틀 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체하는 순간 거의 리얼로 다 이체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어떤 경우는 10일 지나도 처리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알 수 있잖아요. 속도를 늘리는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합의 알고리즘 있잖아요. 합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엔 두 개가 있잖아요. 직접, 간접.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간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면 속도 느리니까 간접으로 해야 돼요. 맞죠? 이게 간접으로 하는데, 이 간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간접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간접으로 하는데 이제 내가 100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 1000명이 살고 있는 로케이션을 끌어서 각 로케이션에서 한 명씩을 추첨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아니면 이 1000명 중에서 가장 그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 사람한테를 뽑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간접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이 간접도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을 뭘로 썼다 하는데, 알고 보면 간접으로 하는데 선출하는 그 대표 선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뭐 이렇다는 거죠. 속도가 나오면 그렇다는 거죠. 자, 네오가 속도를 빠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맛배기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맛배기로 그냥 중요한 것들만 딱딱 치러졌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특수한 목적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다. 특수한 목적으로. 응? 애기다. 얘처럼. 애기다. 얘처럼.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어떤 정말 생태계, 퍼블릭,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애들도 있다. 얘처럼. 아시겠죠? 어떤 특별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있다. 트론, 아이콘, 비체인, A다. 그렇지 않고 생태계, 누구나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더리움, 이오스, 퀀텀, 얘도 비즈니스 좀 포함되어 있고, 네오,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끊어본 거죠.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닫고, 자, 이더리움부터 할 거예요. 자, 이거 할 거예요. 이더리움, 네오, 카르다노, 에이다, XRP. 이건 아니에요.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이건. 자, 중요한 건 이더리움은 스위스, ZUG를 뭘로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스위스의 회사가 있어요. 네오는 상하이, 네오 중국, 네오 중국. 아시겠죠? 카르다노, 에이다, 스위스. 이더리움과 같죠? 카르다노, 에이다. XRP, 리플, US, 샌프란시스코. 자, 이더리움부터 봐야죠. 색깔이,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 그 다음에 이런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으로 지어진 애들은 메인넷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제 말은 이 색깔만. 이거. 지금 제가 클릭하는 색깔 있죠? 얘들은 메인넷으로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가진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얘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자, 트론, 차이나, 베이징, 아이콘, 코리아, 우리 한국 거예요. 아이콘. 그 다음에 이오스, 에오스, 영국 케이만 제도, 조지타운, 영국 케이만 제도, 비체인은 싱가포르, 콘텀은 싱가포르. 여기 콘텀 가지고 뭐 중국 거다, 누구 거다 하는데, 중요한 건 콘텀의 회사는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에.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유튜브에 오면, 이 검색을 하면 제가 유프리 클릭을 하면 유프리 제게 나와요. 구독자 170명이거든요. 유프리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하시면, 자, 이거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내리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이건 아니네. 이거
이거죠.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여기 파일 다운로드. 어떤 파일이냐면 이거요. 지금 제가 만든 거. 이거 그래 이거 다 제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냥 다운로드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정리했거든요.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게 들어와요. 물론 이 사이트도 제 거예요. 유프리 보시면 이제 파일 다운로드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이게 바로 이 파일이에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보려면 제 거 이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X마인드가 있거든요. 이거 압축 풀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걸 보는 방법은 뭐냐면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여기 가셔서 엑스마인드 다운로드 들어가서 공짜예요. 공짜.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공짜로 받고 써요. 이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신 다음에 제 파일을 오픈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오픈, 메뉴 파일에서 오픈하시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서머리 부분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쪽에 내 사진이 나오니까 좀 옆으로 당겨서 생태계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옆으로 당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투자가 목적이잖아요. 투자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어떤 생태계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것인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카피를 하고, 다 카피 되려나? 이씨, 다 카피 되네. 이거만 카피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보면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자, 보면 분석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 GitHub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스 코드 개발을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알아보는 사이트죠. 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이거죠. 제가 한번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트론 아이콘, 트론 아이콘, 그 비체인, 이오스 퀀텀, 에이다, 네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누가 가장 개발을 열심히 하는지. 자, 트론 클릭하면 모르겠다. 여기서 트론을 하는 거죠. 트론을 선택해. 메디 42 아이콘 422 422 비체인 비체인은 아직 없나? 요? 어쨌든 넘어가. 이오스 이오스 2 이오스 2 퀀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퀀텀 95 에이다 카르도노 에이다 92 네오
253이. 자, 이제 소팅을 해보면 이오스 트론 에이라, 그 다음에 퀀텀 네오 아이콘 순이죠. 자, 투자하는데 투자가로서 개발 열심히 하는 곳, 그 중에 하나죠. 투자할 때 확인한 방법 중에 하나 이거죠. 이오스 트론 에이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오스 한번 보시죠. 자, 이오스를 한번 보시죠. 가장 열심히 하는 이오스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 야, 얘들 막 뭐 고치는 건 많이 고치는데 혹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허상으로 그냥 고치는 거 아니야? 이게 보면 이오스에 보면 5111개를 고쳤다 라고 나오죠. 자, 클릭하는 거죠. 클릭해서 이 사람들이 뭘 고쳤는지를 한번 아는 거죠. 이 보면 이제 날짜별로 몇 개 고쳤다 나오죠. 5월 20일날, 뭐 8월 12일날 31개, 뭐 5일날, 8월 5일날 70개 고치고 많이 고치고 있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283개. 자, 그래서 이슈가 아직도 572개가 있어요. 이슈가 아직도 고쳐야 될 게 572개가 있어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리스트를 만든 거죠. 아, 우리 시스템은 고쳐야 될 게 이게 있는데 그게 572개야. 그리고 2602개를 고쳤어. 아시겠죠? 자, 보면 이제 오픈된 거예요. 이게 오픈된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클로즈 된 게 나오고, 이게 클로즈 된 거, 클로즈 돼서 고친 것들. 그럼 오픈된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클로즈 된 걸 봐야지. 근데 남아있는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혹시 이게 보기 힘드시면 이게 크롬이거든요. 크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클릭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 다시 바꾸고 싶을 때 원본 보기를 누르면 다시 영어로 바뀌거든요. 계정 이름 확인 가능, 뭐 이런 것들. 최신 도커 API 실패 생성 계약서에서 요즘 크롬의 그 번역 능력은 너무 놀라워요. 정말 만족스럽게. 옛날에 막 번역하면 말도 안 되게 번역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슈 템플릿 제거, 뭐 몽고DB와 히스토리 플러그인의 필터원 옵션 간의 일관성. 야, 이 몽고DB가 뭡니까? 빅데이터에 쓰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지금 이것까지도 지금 연결하려고 지금, 그 다음 회기 테스트 추가. 자기들이 코드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오류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고친 것 때문에 다시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도 추가시킨 거예요. 트랜잭션. 예, 제가 20살 때부터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소스 개발자.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알아요. 지금 고친 내용이 어려운 건지, 이 고친 내용이 쉬운 건지, 이게 고친 게 형식적으로 고쳤는지, 이 정도는 저는 알아요. 이 정도는. 이건 정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죠. 원본으로 봐야 돼요. 이때는 원본으로 봐서, 자, 풀 리퀘스트는 새로 고친 소스를 리퀘스트 한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만약 이걸 클릭해도 이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자, 어카운트 네임 어벨 체크 했다. commit to hour ago. 응? 2시간 전에 했다. 클릭. 오픈. 0 커밋. 클릭된 거, 아니, 커밋된 건 없어. 오케이. 올라간 고친 파일이 없다는 거죠. 없고, 코멘트네. How to detect. 여기서는 볼 수는 없나? 이건 아니고. 그럼 이걸로 보시죠. 클로즈드.
이건 나오겠지. 아, 이슈라서 안 나오는 건가? 아니, 나와야, 그래, 나오네. 한 개 코멘트.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렇게 소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풀 리퀘스트로 한번 가보죠. 클로즈드. 됐어. 이거 한번 해보죠. 코밋 됐다. 코밋 하나. 클릭하는 거죠. 클릭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는 그 소스 코드 중에서 마이너스는 삭제한 거예요. 자, 얘를 퍼미션을 펌 네임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고친 내용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풀 소스 코드, 오픈 소스니까 이렇게 풀 소스 코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스 코드 이름이 CPP, EOS는 C 뿔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EOS는 이렇게 소스 코드까지도 다 나온 거죠. 얼마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얼마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을 했는데 보여주기식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일을 했는지, 이건 개발자라면 알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EOS. 그래서 이 순위대로 따라서 개발 측면에서는 EOS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트론, A다, 순위다. A다 10위권, 이 세 개는 15위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퀀텀이 100위권이니까 이건 좀 그렇네. 너무 떨어졌잖아. 이 세 개, EOS, 트론, A다. 지금 오늘이 8월 17일입니다. 2018년 8월 17일 기준으로는 얘 세 개는 개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투자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투자의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가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죠.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끝내 나가야죠. 자, 이게 베이징, 트론이 베이징에 있다, 아이콘이 한국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제가? 이거 정말 알아내기 힘들어요. 자, 알아내는 사이트가 있죠. 주소 확인, 크래프트. 크래프트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트론을 입력하는 거죠. 트론. 그럼 이게 트론 나오죠. 이 트론 클릭 하면 타입 프라이빗, HQ 베이징 차이나. 얼마나 좋아요. 웹사이트도 나오고. 이 사이트 찾는데 힘들었어요. 기본적인 설명 같은 것도 나오고, 트론도 있고, EOS EOS 다시 EOS도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나와요. 이 EOS는 블로곤이거든요. 블로곤에서 만든 거. 조지타운, 영국령 조지타운.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회사 위치를. 자, 회사 위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죠. 요즘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 우선 중국과 관련된 코인들한테 투자할 때 조금은 보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론이 중국이야. 맞죠? 아이콘은 한국이야. 괜찮아. 그러면 EOS도 괜찮아. 영국이니까. 그 다음에 비체인도 싱가포르는 괜찮아. 콘텀도 싱가포르는 괜찮아. 네오는 차이나야. 상하이. 아우. 에이다는 스위스야. 그 다음에 리플은 US야. 그러면 이제 중국 코인들 어디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코인 수를 늘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미리 알면 어느 회사가
중국인지 그걸 알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팔고 100% 팔든 50% 팔든 30% 팔든 10% 팔든 조금은 팔고 그다음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해서 코인 수를 늘리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트럼부터 가시죠. 트럼부터. 참고해 보면 제가 했던 참고 사항들이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아이콘 클릭하시면 제가 이걸 하면서 분석했을 때 봤던 유튜브나 스트리밍 주소들이 다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은 안 하고 이제 중복되지 않는 말만 할게요. 개념, 분산형 콘텐츠 거래 및 공유, 그 말 했으니까. 이걸 클릭하면 이제 트론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콘. 아이콘은 한국 코인이에요. 보스 코인 아시죠? 보스 코인도 한국 코인인데 아이콘도 한국 코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이퍼 커넥트 더 월드 따따따 WWW 인터넷처럼 하이퍼 모든 세계를 연결한다는 거죠. 좋은 말이죠.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연결된 분산형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연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커뮤니티가 뭐냐? 은행, 증권, 보험, 대학, 헬스케어 커뮤니티 기관, 기타 커뮤니티 기관 이거죠. 자, 이거 보면 퍼블릭 체인,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이오스,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하고 연결하는 거죠. 다 연결하는 거죠. 아이콘이 몇 등이었더라? 개발 한번 볼까? 아이콘 개발 열심히 하고 있나? 개발 열심히 하고 있나? 아이콘 아이콘 420등 32개 커밋 투자할 때 그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가 아니에요. 자, 뭘 고쳤는지 볼까요? 한번. 이슈가 4개밖에 없대. 모든 세상을 다 연결시킬 건데, 커뮤니티를 다 연결시킬 건데 이슈가 4개밖에 없대. 6개 클로즈 시켰대. 4개 오픈됐어. 그럼 뭐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오픈됐단 말이 고칠 거, 앞으로 고쳐야 될 거. 신속한 개발을 위해 파일 변경 시 유저 스코어를 동쪽으로 다시 로드하십시오. 자습서, 내부 서버 오류, 라디오 스테이션 풀스펙. 이건 뭐야? 뭐 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슈, 그러니까 클로즈 된 게 6개. 이게 뭐가 클로즈 된 거지? 자, 이것도 이제 한글로 한번 볼까요? 이 브록 아직 활동 중입니까? 메인넷 상태? 이건 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인데? 클로즈 된 거. 뭐지 이거? 개발하고 전혀 상관되지도 않고 풀 리퀘스트, 소스코드 올린 거? 저는 분명히 투자에 필요한 지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하는 거예요. 파이썬, 아이콘은 파이썬으로. PY가 파이썬, 언어 이름이 파이썬이라는 거거든. 코밋 1개. 뭘 코밋한 거지? 파일 체인지. 그래서 이걸 JSON 하나 인풋했어. JSON. 어드민 메뉴를 만들었고, 메뉴를 실행할 거고, 그렇죠? 이 UI 쪽이거든요. 메뉴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채널 리스트를 띄운다. 뭐 이것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고, 어드민 서비스 해서 get all 채널 리스트, 모든 채널 리스트를 보여주고,
걔도 올 피어 리스트. 피어라는 것은 노드, 컴퓨터들, 연결된 컴퓨터들이겠죠. 이걸 보여주고, 채널 리스트, 그리고 피어 리스트, 채널 리스트, 피어 리스트, 어드민 서비스 서버, 뭐 이런 것도 고쳤고, 그것도 치자. 좀 고쳤네. 고쳤고, 어드민 액션,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밸리데이션, 뭐 이거야 뭐 기본적인 거. 코밋 2개를 코밋했다. 파일 체인지 3개. 쿼리를 체크한다. 쿼리 파라미터를 체크한다. 입력값에 대한 오류를 검사한다. 뭐 기본적인 검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어려운 거, 뭐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뭐 시스템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커뮤니티를 뭐 하기 위해서 뭐 했던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아이콘이 우리 한국 건데 제가 뭐 나쁜 소리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뭔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뭔지 나와 있으니까.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참고했던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도 있고 스팀이 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좋은 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는 자기가 말한 걸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구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오스가 아까 몇 등이었더라? 1등이잖아요. 이거 누르면 화이트 페이퍼 나오고 기터브. 기터브 보는 건 아까 이걸 보는 게 더 편하죠. 이거. 기터브 업데이트. 이걸 보시는 게 더 편하고, 개념은 뭐 EOS.io, 블로곤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거고, 블로곤이 뭔지 알고 싶으면 클릭하면 블로곤이 나와요. 블로곤 아시겠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킬러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이더리움의 단점을 고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들을 화이트 페이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얘들이 자기가 생각한 걸 우리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열심히 하는 그 과정, 그걸 보고 이 기업을 이 기업을 좀 예쁘게 볼 수 있는 그 판단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투자할 수 있는, 아니면 이오스에 대한 그 코인을 살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은 디포즈, 딜리게이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간접 민주주의예요. 간접으로 뽑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표되는 사람 노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표 노드 선출에 참여해서 대표 노드를 뽑아요. 10개, 100개를. 그리고 모든 합의 과정은 대표 노드들이 에게 다 위임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리고 선출된 대표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오스에 대한 모든 블록체인의 값들을 자기들이 자기의 컴퓨터 안에 가장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을. 이오스의 모든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컴퓨터 안에. 자기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디앱들이 있죠. 디앱들. 이오스의 디앱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다 정리할 거거든요. 디앱들이 많아요. 그다음 참고된 것들, 이거 본 후에 이거 작성한 거예요. 예. 출처는 여기입니다. 비체인. 비체인은 그렇게 난이도가 비중이 큰 곳이 아닌데 한번 볼까요? 비체인. 보죠 한번. 비체인. 전체 순위.
코인캡에 들어가는 거죠. 비체인. 비체인. 랭킹 19. 비체인 랭킹 19. 비체인이 랭킹 19. 그 다음에 트론이 지금 현재 매지죠? 트론이 랭킹 12. 아이콘이 35. 이오스 5위. 퀀텀 24. 에이다 9위. 에이다는 99네. 네오 15. 자, 이러면 이제 이오스가 가장 크고, 아니다, 트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오스가 크고, 그 다음에 에이다, 그 다음에 퀀텀? 아니, 퀀텀 24. 아니, 다시 봐야 되겠다. 헷갈렸다. 트론. 헷갈렸다. 이오스. 9위 에이다. 9위 에이다. 9위 12 트론. 아이콘 퀀텀 아이콘 35. 네오 15. 네오 15니까 12 트론 15니까 네오 15. 비체인 퀀텀 23. 맞죠? 아이콘이 35.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오스 트론 에이다. 이오스 에이다 트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손으로 지금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이오스 트론 에이다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도 투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전자순위 보는 거죠. 이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 설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메모를 다 해서 다 이것들을 다 드리니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고맙죠. 비체인 공국망 이력 추적 뭐 이런 것들, 뭐 합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몰라도 되잖아요. POA 비체인 리밴드 비체인 토루 이전에 VN 있는데 이게 VT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비체인 토르로 명명되면서 이제 이전에 코인 이름이 VEN이었는데 VT로 바뀐 거죠. 토큰 수합. 토큰을 수합핑한 거죠. 1대 100 비율로. 이런 거. 참고, 이렇게 참고했거든요. 출처가 여기고. 그 다음 콘통. 정리 많이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말했던 그대로니까. 합의 알고리즘 POS, 해시 알고리즘 SHA-256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앱들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D앱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다 이제 있는 것들은 다 클릭시켜 놔서 클릭만 하시면 이게 이제 콘텀의 D앱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메디블록 우리 한국 거죠. 유명한 것들
많죠? 펀디엑스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할 거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퀀텀이고 네오 스마트 이코노믹, 뭐 디지털 증명 자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네오 VM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되죠. 이더리움도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되고, 파트너십 네오,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뭐예? 개발 안 하는데. 근데 개발이 우리가 개발을 우리 모르게 개발할 수 있나? 그럼 모르겠네. 그것까지 알아본 다음에 이런 얘기 해야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뭐 하면 안 되니까. 개발 언어 C#, 자바, 고, 파이썬. 꽤 넓죠? 개발할 수 있는 언어들이. 빠른 처리 속도. 처리 속도. 이게 중요하죠. 플랫폼이 제일 중요한 게 처리 속도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합의 알고리즘도 뭐 이거다. 뭐 이런 것들. 뒤에 또 있다. 네오 디엣들. 네오 디앱들 있죠. 시야 이것도 있고, 유명한 거 많잖아요. 네오에도. 이것들도 유명한 것들은 제가 다 조사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큰 테두리에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덕키 네오의 덕키도 해야지. 덕키도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하려면 여기 있네. 이걸 안 했네. 뒤에 덕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유명한 게 덕키도 하고, 유명한 거 많지만 요즘에 가장 핫한 것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게 많지만 핫한 것들, 시야,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 생각나는 거 그대로 정리해 놓고 나중에 또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네오의 ICO, 이니셜, 코인, 오퍼, ICO 리스트들 있죠. 이거 보시고 뭐 ICO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참고한 것들은 이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카르도노 에이다 목표 있죠. 35억 명 카르도노. 그 다음 팀은 카르도노 파운데이션, IOHK, 이모고 있죠. 그 다음 확장성, 비트코인 에이다. 비트코인은 디스트리뷰트 레저, 개개인이 모든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워, 넌스. 에이다는 우로보로스라는 거. F하고 슬롯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위임하는 거예요. 이거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F 블록체인 전체, 스팟, 슬롯, 블록체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슬롯 리더. 일정량의 에이다를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랜덤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랜덤으로 결정하고, 누구는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합의 프로토콜은 대의 간접 민주주의인데, 이제 그 방법이 사람들이 선출할 거냐, 그 대표자를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스템이 랜덤하게 뽑을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것들. 상호 운영성, 암호 합법끼리 소통 가능해야 되고, 은행과 정부와도 그 자산들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돈처럼. 펀딩 받는다. 그 다음에 에이다는 독특하게 펀딩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위해서 펀딩,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뭐 언어는 하스겔. 생소한 언어죠. 뭐 그렇다 해서 뭐 그렇게 큰 건 없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그걸 했는데, 자, 그러면 플랫폼이 실제로 이제 구현돼야 되고, 자, 구현됐으면 속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은행은 이체하자마자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에이다는, 네오는 속도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얼만큼 빨리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얼만큼 빨리 되는지. 주소 확인, 분석. TPS 모니터가 있거든요. TPS, 속도. 이렇게 하니까 좀 모르시겠죠? 여기 속도라고 적어놓으면 그래도 좀 더 속도 체크. 이렇게 하면 좀 직관적이겠죠? 자, 에오스부터, 이오스부터 한번 해보죠. 이더리움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부터 하시. 이더리움부터. 지금 액티브 노드, 응? 616만 3,530개가 지금 컴퓨터가, 노드가 컴퓨터거든요. 그게 리눅스가 될 수 있고 윈도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600만 개 있대요. 아까 그 이더리움은 가스 내야 된다 했잖아요. 가스. 응? 뭐 가스 프라이스가 이거래요. 지금 현재. 응. 뭐 라스트 블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에버리지 블록 타임. 블록 타임이 몇 초 만에 생성되느냐 이건데, 이거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지금?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아까 나왔었는데? 왜 에버리지가 하나도 안 나오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본대로 말할게요. 지금 현재 실제로 13초, 16초 블록 하나 생성되는데, 블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블록이 뭘 의미하는지, 자, 그럼 설명을 해볼까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사람들 짜증날 것 같은데. 블록 거래 내용들이 들어가죠. 내역들이. 비트코인을 하죠. 비트코인은 이체 내역, 입금 내역, 이체 내역들이죠. 비트코인은 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다 이체 내역이죠. 이체 내역들. A라는 사람이 이체 내역, B라는 사람이 이체 내역. 이런 이체 내역들이 블록에 한 블록당 몇 개가 들어가겠죠. 정확하게 몰라요. 한 블록당 10개라고 치죠. 10개. 그러면 그 이체 내역이 10개가 모이면 한 블록이 생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개를 비트체인 안에 넣는 거, 세이브 시키는 거, 저장하는 거, 이게 13초 하나, 블록 하나 저장하는데 13초, 16초 정도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이게 아까 350개, 트랜잭션은 350 이 정도였거든요. 350 트랜잭션은 1초에 360개 정도? 아까 봤을 때 이체 내역이 1초에 360개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0개 360개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360개까지 처리된다는 거죠. 깊이 있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여요. 360개. 아, 1초에 360개. 자, 이더리움은 360개다. 자, 그러면 이오스는 커런트 블록 이렇게 돼 있고 TPS 트랜잭션 퍼 세컨드 1초에 처리되는 건수 이체 내역들 3972 이오스 이더리움 이더는 360개 이오스는 3972 10배 정도죠. 자, 그러면
네오는? 블록은 15초 정도 걸린다. 이더리움하고 비슷한데 15초 정도? 근데 TPS가 없어요. 이건 TPS를 어디서 봐야 되나? 난 모르겠는데 TPS가 없어. 몰라. 그래서 콘텀은? 얘도 트랜잭션은 얼마인지 몰라. 트랜잭션 데일리 보면 오 맞네. 3000. 오 이게 나왔네. 오 4000 6000 7000 오씨 뭐야 3000 평균이 거의 한 3000 4000 되겠는데 3000 4000 평균 내면 거의 퀀텀도 거의 뭐 3000 4000 정도 되겠는데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내가 감 빠뜨렸나? 그럼 네오는? 네오도 있었나? 이런 표가? 네오는 표가 없는데 네오는 모르겠어. 블록 타임밖에 모르겠네. 그럼 퀀텀의 블록 타임은? 나왔나? 없는데? 퀀텀의 블록 생성 시간은 모르겠어요. 이게 몇 초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실제로 이제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절대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상당히 많은 앱들이 같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태계. 이오스나 퀀텀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뭐라고 하냐면 절대 비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는 360이고 이오스는 3970이네? 우와 이오스가 이더보다 10배나 속도가 빠르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더리움 안에 있는 생태계에서 생존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사이즈가. 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자 오늘은 플랫폼 어떤 걸 선택할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기술적 지표들을 보여드린 거고 개발 지금 하고 있는지 누가 안 하고 있는지 보여드린 거잖아요. 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투자하실 때 이 블로그들 신혜순의 프로젝트 17마일 비트고스 코인몽 무수히 많은 그 투자가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투자가들 이분들이 말도 같이 들어봐야 돼요. 이분들은 최신 정보들 우리가 듣지 못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도 이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코인 아시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에 대한 지식도 여기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차트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해요. 하락장일수록 차트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인데 기술이 뭐가 필요했으면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큰 기술이 되겠다는 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다 하락하는데 지금 하락하는데 기술적인 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거예요. 다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다 하락하잖아요. 얘가 개발을 열심히 하든 개발 안 하든지 간에 다 하락하잖아요. 아직까지 개발 열심히 하면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분석하셔야 되고 차트를 분석하셔서 만약 그 코인이 믿음이 가고 좋은 코인이라면 팔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 해서 코인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가들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분석가는 퍼즈입니다. 이분은 핵심적인 말만 해요. 퍼즈.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파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계속 갖고 싶다. 이 코인을 갈 것이다.
기술적 분석했는데 지금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CEO가 열심히 로비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락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코인 늘리는 전술을 쓰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런 분석가들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분석가가 있으면 나한테 맞는 분석가가 있고 내 취향과 맞는 말을 하는 분석가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락장에서는 팔고 사는 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블록체인 저는 뉴풀입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만약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파일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지금도 이거 찍은 거 올릴 거예요. 유풀이 이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을 보시면 여기에 제가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더보기에서 이 밑에 부분에 이걸 다운로드하는 URL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곳에 다운로드 URL 2개가 있으니까 이 파일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예,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